안녕하세요. 저는 내연녀에게 내림굿을 해주듯 제 자리를 넘겨주고 홀가분한 솔로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예전 한 드라마에서 바람을 핀 여자에게 본처가 내림굿이라고 하냐, 너는 나에게 선물이다. 내가 이제 내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한 대사가 있었어요. 참 신박한 대사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자리를 넘겨주고 오히려 즐겁게 본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 사연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전 남편은 누가 봐도 엄친아인 남자였습니다. 외모도 키도 누가 봐도 괜찮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학교도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다가 자기만의 사업을 해보겠다며 퇴사를 한 뒤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 사업까지 승승장구를 했기에 자신감이 넘쳤고 그로 인한 성격적인 여유도 많은 남자였죠.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애 뒤 결혼도 하게 되었죠.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귈 때 이런 남자가 정말 내 남자친구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완벽한 스펙은 차치하고라도 성격까지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가끔은 깜짝 놀랄 이벤트까지 했기 때문에 저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한다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안으로 보자면 저희 집이 여유가 좀 더 있는 편이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되니 저희 집도 남편을 환영하셨고 시댁에서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남편은 준비해 놓은 신혼집이 있다며 30평대의 브랜드 아파트를 해왔고 저는 아내 혼수와 예단 그리고 남편의 차도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해 결혼했고 신혼여행도 한 달가량 유럽을 돌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즐겁게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혼생활을 좀 즐기다가 2년 뒤쯤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며 상의를 했어요. 그 신혼생활을 즐기던 도중 강사를 그만두고 제 어학원을 차릴 준비도 했습니다. 전부터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며 제 어학원을 차려보라 하셨고 저 또한 제 학원을 운영해 보기 위해 경험을 쌓고자 강사 일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어학원을 준비하며 강사 일은 그만두고 한동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쉬는 동안 운동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필라테스 강습을 등록해서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세나 동작을 전혀 모르니 1대1 개인 레슨으로 2개월 정도 강습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3대1로 하는 소인원 강습을 바꿔서 들었습니다. 1대1로 계속해도 됐지만 여럿이 하는 강습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자세들도 볼 수 있고 또 사실 1대1은 너무 저에게만 집중이 되는 게 살짝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강습을 받던 중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3대1 강습을 받은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들어온 여자였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체를 하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조동준 와이프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저 결혼식 갔었는데 동준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라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아, 남편 친구분이시구나. 어머, 죄송해요. 전혀 몰라 봬서. 당연히 그러시겠죠. 결혼식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게다가 전에 따로 인사한 적도 없고요. 여기 필라테스 다니시는구나. 너무 반가워요. 아, 네, 반가워요. 그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결혼식에 와서 제 얼굴을 봤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잘 걸면서 친근하게 굴더라고요. 외국에서 생활을 주로 한지라 한국에는 친구가 별로 없었던 저는 먼저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니 좋더라고요. 그럼 저보다 2살 어린 거죠? 동준이가 2살 차이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동준 씨보다 2살 어려요. 그럼 내가 언니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그렇게 그 여자 만나고 온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필라테스에서 당신 고등학교 동창 만났다? 그런데 그 말에 저희 남편은 약간 화들짝 놀라는 눈이 돼서는 말하더군요. 동창? 당신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 하연주라고 하던데. 아, 하연주. 당신하고 고등학교 때 친했다고 하던데? 우리 결혼식도 왔고? 친하기는 같은 동아리 했었거든. 독서 동아리. 그래서 좀 아는 사이였던 거지. 그런데 결혼식까지 와? 결혼식까지 올 정도면 그냥 아는 사이는 아닌 거 아닌가? 그때 내가 동아리 사람들이랑 친했거든. 그래서 다 결혼식 서로 가주자 했고 그래서 왔던 걸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어? 내가 2살 어린 것도 알고 있더라고. 뭐 그 정도 얘기했어. 아, 내가 결혼 전에 동아리 친구들 밥 산 적 있거든. 청첩장 준다고. 그때 말해서 아는가 보다. 그렇구나. 이쁘게 생겼더라. 근데 뭔가 약간 남자 홀리 스타일? 내가 보기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슴도 크고 매력적이던데? 에이, 뭐 그런 애가 남자를 홀려.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매력적이지. 내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아니야. 그러니까 눈 높은 내가 당신한테 반한 거잖아. 내가 아무 여자한테나 좋다고 했겠어? 당신이 훨씬 더 매력적이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듣기 좋네. 그렇게 그날 일은 별일 아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와 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필라테스를 끝나고 나면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실 때도 많았죠. 저도 친한 언니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만나면 각자 일상을 얘기할 때도 있었고 종종 남편의 얘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 알아? 동준이 볼링 되게 잘해. 아, 그래요? 볼링은 같이 쳐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남편과는 골프를 같이 치고 필드를 종종 나가긴 하지만 다른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서 남편이 볼링을 잘 치는지는 몰랐어요. 예전에 동아리에서 종종 주말에 모여서 볼링 치고 그랬거든. 동준이가 점수가 제일 높았어. 그래서 다들 동준이랑 같은 팀 하려고 그랬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역시 내 남편 못하는 게 없구나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듣고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동준이는 꼭 나랑 같이 팀하겠다고 했어. 아, 그래요? 내가 되게 못했거든.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나랑 안 하려고 해서 동준이가 나를 꼭 자기 팀에 넣어주더라고.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다나 뭐라나? 아, 그랬구나. 그때 동아리 다른 여자애들 중에 동준이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꼭 나만 데리고 같은 팀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다른 여자애들한테 미움을 좀 받긴 했지. 저는 그 말에 그냥 미소를 띄웠습니다. 따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색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래서 한날은 그 여자애들 중에 대장 같은 애가 있는데 나한테 따지더라고. 동준이랑 무슨 사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사귄다고 해버렸지. 왠지 짜증나잖아. 동준이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나만 건드리는 게. 그랬더니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화내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뒤로 동아리 생활이 힘들어져서 활동은 못하고 반 쫓겨나듯이 나와버렸어.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의 얼굴은 동아리 활동을 못해서 아쉬웠다던가 그 여자들한테 서운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승리자의 미소 같은 얼굴을 띠며 얘기하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 저는 뭔가 좀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여자를 보며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냥 동아리 친구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고 자신과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여자는 평범한 일상이나 자신의 주변 이야기 등을 하며 특별할 것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는 원래 병원에서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용이나 시술에 관해서도 아는 게 많고 얘기를 잘 해주곤 했어요. 자기는 여기 턱이 좀 더 갸름하면 훨씬 이쁠 것 같다. 그쵸. 저 턱이 약간 스트레스라서 수술도 알아본 적 있었어요. 근데 꾸준히 관리해도 수술하면 처지는 거 막는 거 힘들다길래 그냥 안 했어요. 하고 나서 관리 잘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처져. 제가 귀찮은 거 싫어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 잘 못해요. 요즘 누가 혼자 해. 다 가서 관리받고 시술받고 하면서 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전문샵 가서 하는 것만 못하지. 나는 요즘 피부 처지는 거 시술 받는데 너무 아픈데 근데 또 포기 못하겠는 거 있지?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 진짜 너무너무. 근데 어쩌겠어. 남친이 계속 이뻐지라고 돈도 다 내주고 하니까 해야지. 어머, 언니 남친 있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황당하다던 듯 크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럼 없을 줄 알았어? 이미 뭐해? 이 성격에? 저는 약간은 머쓱해하며 말했죠. 아니요. 전에 언니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셔서 몰랐어요. 나 남친 있어. 잘생기고 키 크고 돈 잘 버는 남친.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는 뭔가 웃지만 웃지 않는 느낌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때 눈치를 챘었다면 저는 속이 덜 상했을까요? 그렇게 그 여자를 알게 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전에도 종종 출장을 가곤 했지만 그맘때 출장이 더욱 잦아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걸 보면서 안쓰러워 보약도 챙겨주고 영양식도 자주 해주는 등 내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출장을 다녀오면 왠지 기운이 축 처져서는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일이 힘들어? 아니야, 왜? 자기 요즘 출장 다녀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이 생각만큼 잘 안 풀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다녀오면 피곤해서 그렇지 뭐. 그렇구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저는 평소와 다른 남편을 보며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었지만 남편이 일에 관해서는 따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폰을 하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감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한테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을 자꾸 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았다가 갈수록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여자가 생긴 건가 싶은 촉이 불쑥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다가가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썼고 집에 오면 폰 자체를 그다지 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즘 부쩍 폰을 만지고 숨어서도 폰을 사용할 때가 많아져서 저도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한번 몰래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설마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바람이라도 피는 걸까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찜찜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남편이 잠들고 난 뒤 저는 남편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조용히 서재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문자나 통화 기록, 카톡 등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몰랐던 남편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을까?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놀란 마음으로 밤을 샜어요. 그 당시에 충격이 커서 사실 폰의 내용을 사진을 찍는다던가 캡처를 해서 전송을 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뒤에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저는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저의 친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언니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문제는 우리 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문제다. 당장 친정으로 가서 다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은 멍한 느낌으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아버지께도 연락해 얼른 들어오시라고 했고 약속이 있어 나가셨던 아버지도 부랴부랴 들어오셔서는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제가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이 문제를 함께 감당할 수는 없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절대 안 된다며 이런 문제는 함께 할수록 너만 더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는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아 친정에 온 김에 며칠 더 지내고 가겠다 했고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에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마음의 결정까지 내렸죠.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고 그냥 일단 다 잊어버리고 운동이라도 할 겸 필라테스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몸을 움직이니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이 마치고 현주 언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씨, 너무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친정에 다녀오느라고요. 그랬구나. 일주일 동안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폰으로 연락할까 하다가 괜히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 네. 우리 오늘 커피 한잔 할까? 나 할 얘기도 있고. 네. 저는 솔직히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주 언니의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을 곱씹으며 있을 게 뻔하니 다른 뭐라도 하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카페에 앉자 현주 언니가 물었습니다. 동준이는 잘 있어? 네, 그럼요. 잘 지내요. 그래? 내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던데. 저는 그 말에 의아함을 느끼고 현주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니, 며칠 전에 봤거든. 근데 영 기운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준이가 지연 씨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해? 네, 동준 씨가 저한테 일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일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렇구나. 요즘도 동준이 출장 자주 가? 네, 요즘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출장 가요. 그렇구나. 바쁘네, 동준이. 저는 이 여자가 남의 남편 출장 자주 가는 건 어떻게 또 아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이 여자랑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화를 막상 나눠보면 꽤 많은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친구라지만 제 남편에게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이 여자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동준이하고 사이는 어때? 저는 그 말에 불편함을 넘어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운동하면서 가까워진 건 맞지만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저런 것까지 왜 묻나 싶었죠. 잘 지내요. 그런데 언니, 솔직히 그런 말은 좀 불편하네요. 제 말에도 그 여자는 전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를 그냥 빤히 보더라고요. 너무 빤히 봐서 제가 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언니는 잠시 후 제가 더 놀라 자빠질 만한 말을 하더라고요. 불편할 게 뭐 있어. 요즘 사이 그닥 안 좋은 거 이미 알고 있는데. 동준이랑 잠자리 안 한 지도 꽤 됐지? 저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나랑은 이틀 전에도 했는데 자기랑은 안 한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처음엔 퍼뜩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다 들어놓고 못 들은 척이야. 이틀 전에 동준이 우리 집 와서 자고 갔다고. 출장 간다고 했지? 그거 아니고 우리 집 와서 자고 간 거야. 저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멍하게 있자 그 여자는 혼자서 말하더군요. 자기 생각보다 되게 순진하다. 아직도 나랑 동준이 사이를 몰랐던 거야? 하긴 내가 티낼 만큼 낸 것 같은데 계속 모르길래 진짜 모르는 건가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싶긴 했어. 내가 전에 말한 적 있지?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친 있다고. 그게 바로 동준이야. 아, 그래.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할게. 내가 여기 필라테스 다니는 것도 우연 같지? 아니야. 나 너 여기 다니는 거 동준이한테 듣고 여기 일부러 온 거야. 네가 어떤 여자인지 보고 싶었거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동준이가 결혼까지 했나 궁금하고. 근데 뭐 실제로 보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여자 뺨을 때려야 되는 걸까? 물을 끼얹어야 되는 걸까? 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눈치채서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왜 먼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요. 그걸 왜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실 나 임신했어. 동준이 아이야.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 고등학교 때도 한 번 임신한 적 있어. 그것도 동준이 애였고. 그때 동준이 부모님이 난리치면서 절대 안 된다 지워라 하셔서 지웠었어. 우리 사실은 그때부터 만난 사이야. 동준이가 그때 나한테 미안하다고 커서 결혼은 나랑 하겠다고 했었는데 동준이 부모님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당신들 손주까지 가졌었던 나이인데 그 나이에 아이까지 가지고 지운 여자를 뭘 보고 며느리로 들이냐고 난리치셨어. 웃기지? 그 아이 나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동준이랑 같이 만든 건데 나만 잡으시잖아. 나도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동준이랑 결혼한 일 없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준이가 돈도 잘 벌고 나랑도 잘 맞고 그만한 남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종 만났던 거고. 나도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는데 결국 동준이가 떠오르더라. 우린 헤어질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동준이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날 때 널 만나더라고. 네가 집안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다며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결혼한다는데 그 말 듣고 알았지. 나는 동준이를 놔줄 생각이 전혀 없고 너한테 동준이를 뺏길 수 없다는 생각 말이야. 동준이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너랑 결혼한 뒤에도 우리 집 자주 왔어. 내 생활비 내주고 용돈 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도 많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지내. 근데 지금 나한테 아이가 생겼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겠더라고. 그러니 이제 네가 좀 물러나 줘야 되지 않나 싶어. 사실 그 자리 원래 내 자리이기도 했고.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아주 정성껏 길게도 하더라고요. 이 여자도 정신 나갔고 내 남편도 정신 나갔고
아주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이없는 말을 다 들은 저는 기도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는 헛웃음이요. 제가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 저도 모르게요. 제 헛웃음을 본 그 여자는 제가 넋이 나간 줄 알았던 건지 불쌍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충격이 클 거야. 사실 그럴만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사실 누구라도 충격 받겠지.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동준이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너를 선택하겠니? 아님 자기 아이를 2번이나 가진 나를 선택하겠니? 동준이가 그러더라. 네가 따분하대. 별로 재미가 없대. 그냥 집안이랑 부모님이 좋아하시니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남자 입에서 그런 말 나왔으면 게임 끝 아니야? 아무리 조건 좋아서 너랑 결혼했다 한들 그 남자 마음은 늘 내 옆에 있었어. 네 자리는 내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다 듣고는 오히려 차분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 동준 씨도 알아요? 아니, 아직은. 왜? 오늘 가서 당장 동준이한테 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고. 동준이도 아이 가진 거 알면 좋아할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아직 말 안 했는데 네가 하면 그것도 나름 서프라이즈긴 하겠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무척 당당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당당함이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제 앞에서도 당당한 그 여자는 정말 미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얘기해요. 둘 문제인데 나한테 말해라 마라 하지 말고.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그 여자도 조금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았던 건지 아니면 악다군이라도 쓸 줄 알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차분한 제 태도에 오히려 그 여자도 놀라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서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오히려 헤어지려고 한 내 마음을 가뿐하게 해주는구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도 아니고 그나마 있던 내 죄책감까지 덜어주는구나. 오냐, 둘이서 잘 살아봐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을 가만 정리하는데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지연아! 저는 건조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죠. 뭘 그렇게 급하게 와? 그 여자가 연락했나 봐? 제 말에 남편은 다급하게 앉아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저기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떻게 된 건지는 다 들었어. 그 여자가 너랑 지 사이의 러브스토리를 아주 구구절절 늘어놓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이였는지 박수 칠 뻔했어. 그래서 아빠가 되는 소감은 어때? 제 말에 남편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겠죠. 그래, 나도 모르겠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현주한테 애는 지우라고 할게. 그리고 현주랑도 바로 끝낼게.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야. 진짜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미안해. 남편의 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 여자를 택할 줄 알았는데 저를 택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여자는 남편과 자기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 정도는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미 이 일이 있기 전 남편과 끝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기에 이 일과는 상관없이 이 남자와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내가 빠져줄게. 지연아, 여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나랑 만난 기간 내내 나를 기만한 거야. 그렇게 그 여자가 좋았으면 나랑 결혼은 말았어야지. 나랑 왜 결혼한 거야? 진짜 미친놈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나? 그리고 애까지 가져. 대단하다 진짜. 나한테 일 얘기 안 한 것도 나 속이고 그년 만나려고 그런 거지.
진짜 너 참 대단한 놈이구나.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으면 같이 살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명백한 당신 유책이니까 나는 소송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제 말에 무릎까지 꿇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네가 필요해.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이 얘기도 감출 수 없다 싶었습니다. 왜? 네 사채빚 갚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 말에 남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가 하는 눈치였죠. 내가 어떻게 알았나 싶지. 나도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 몰랐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누구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그래? 너 나한테 출장 간다고 해놓고 도박하러 다녔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너한테 연락 온 거 보니 돈 빌린 대부업체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더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혹시 이 집도 이미 날아간 건 아니니? 참 대단하다. 여러모로 대단해, 조동준 씨. 나 속이고 도박하러 가고 사채빚만 지는가 했더니 여자까지 만나서 애까지 만들고. 진짜 엄청나다. 그래놓고 나하고는 못 헤어지겠어. 왜? 돈 나올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이보세요, 조동준 씨. 꿈 깨세요. 저는 그쪽하고 엮여서 같이 인생 말아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너라면 좋아 죽겠다고 이 동네까지 와서 네 옆에 있는 그 미저리 같은 여자 있잖아. 그 여자랑 잘해봐. 네가 사채가 있든 뭐라든 그 여자는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할 거다. 나는 내일이라도 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 걸 거야. 아니, 이 정도면 이혼 무효 소송이 더 맞는 건가? 저는 그 말을 하고 대충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짐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을 뿐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남편 또한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죠. 그렇게 친정으로 온 저는 친정 엄마와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경우는 혼인 무효나 취소는 어렵고 이혼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기 때문에 외도가 확실하지 않느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상간소송을 걸었죠.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긴 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할 줄 몰랐던 건지 그 여자는 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내가 연락해서 놀랐어요? 아니, 연락은 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저는 그 말에 풋 하고 웃었습니다. 왜? 내가 죽을 상이라도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제 말에 그 여자도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 이제 반말한다 이거지? 그래,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더 해봐. 애는? 이제 몇 주인데? 5주 됐어. 왜? 초음파 사진이라도 보여줘? 아니, 근데 그 애가 동준 씨 애라는 건 어떻게 증명해? 너 고등학교 때도 애 가졌다 지은 애라며. 그런 애가 어떻게 살았을지 내가 어떻게 아니?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저한테 따지더군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지금 동준이 애도 아닌데 너한테 이런다는 거야? 내가 뭘 보고 당신 말을 믿냐는 거지. 진짜 웃기지도 않아. 동준이랑 나랑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계를 했어. 너랑은 뭐 몇 번은 했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럼 다른 남자라도 만났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는 게 확실하다 이거지. 당연하지. 내가 동준이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그 뱃속의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는 거 믿어줄게. 그리고 그 좋다는 내 남편 너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살아. 그 말에 그 여자는 놀란 얼굴과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정말? 나한테 보내준다고? 그래, 너 가져. 너랑 내 남편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제 반응에 그 여자는 오히려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물러선다고 한 게 더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약간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숨어있는 내연녀로서 살았는데 제가 나와줄 테니 가지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조동준의 진짜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 모든 대화들이 녹음되고 있는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해간 혼수는 모두 빼와 중고로 내다 팔고 차는 제가 해준 거긴 하지만 제 명의였기에 들고 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그때 당시에는 조동준의 상황을 모르셨던 건지 저한테 무척 미안해하시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셨어요. 위로금을 더해 돈을 주시겠다면서요. 제가 상황을 보아도 조동준은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제가 승소한다고 해도 후에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조동준의 인생 내리막길은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 끝에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금액을 받고 이혼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하연주에게는 그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연주는 저에게 전화해 그깟 돈 얼마든지 해주겠다 큰 소리 쳤지만 그러지 못했죠. 아마 전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니까 상간소송 비용도 다 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제 남편은 얼마 가지 않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는데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고 결국 회사는 망했습니다. 사실 출장을 간다는 그때에도 도박장을 전전했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건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버는 돈은 없이 도박으로 큰 돈을 계속 잃으니 갖고 있는 주식이며 재산 다 처분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였는데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전 남편은 그 빚을 감당 못해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자신을 찾아오다 못해 시부모님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어요. 어머님은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우셨다고 하더군요. 아버님도 부랴부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으려 하셨지만 하루가 달리 불어나는 사채빚은 이미 택도 없었죠. 그러니 하연주는 어땠겠나요? 일도 하지 않고 전 남편 돈으로 생활하던 여자인데 돈 나오는 곳은 없고 저한테 지급해야 될 위자료를 주지 못하니 그에 따른 이자는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에게 전화해서 유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던 조동준은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저한테는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니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전화해서 속이 시원하냐고 악다구니를 쓰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분류는 지랑 조동준이 펴놓고 저는 소송에서 이겨 정당한 위자료를 받는 건데 왜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나요? 원망을 하려고 해도 본인을 놔두고 도망간 조동준을 원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토록 멍청하고 사지분간이 안 되는 여자라 남의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만나고 저런 식으로 사는구나 싶어서 더 이상 상대도 하기 싫었어요. 그 여자는 결국 어디에서 빌린 건지 위자료를 줬고 저는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제 소송도 다 끝났으니 얘기해 줄게. 나는 조동준이 도박하고 사채빚 있다는 거 알고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하던 차에 네가 마침 외도 사실을 술술 불더라. 내 입장에선 오히려 땡큐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조동준 돌려줬으니 앞으로 사랑 실컷 하고 행복하게 살아. 방생하지 말고. 제 말에 그 여자 부들부들 하던데 그러던지 말던지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여전히 도망다니면서 지내고 있다던데 어디서 들어보니 사채업자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서 다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엘리트 인생을 살아왔던 전 남편. 겉으로는 멀쩡하고 근사했지만 실상은 오래된 여자친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박에 빠져서 사채 빚지고 외도까지 저지르고 결국은 스스로 자처해서 하급 인생이 되더라고요. 전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날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랑은 이제 관계 없지만요. 저는 내림굿을 해주듯이 그 상간녀에게 제 자리와 남편을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한 거니 저도 마냥 기분이 통쾌할 수는 없겠죠. 한때 내 인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했고 사랑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때도 가끔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애 기간과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속인 사람이라면, 게다가 그 사람이 도박과 빚 그리고 내연녀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얼른 발 빼고 그 지옥을 빠져나온 게 천운이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 제일 열심히 하고 제 삶을 잘 꾸려가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